하신 거. 처음 발견할 때 되게 작았거든요.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 한 달 정도. 네.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곰팡이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예. 네, 색깔을 그러니까 저걸 보고 저희가 알아서 실례지만 이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 안방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화장실이 있군요. 화장실 괜찮습니다. 화장실에 뭐 물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발견하지 않아서 네. 이제 이런 천장에 사실 종이가 아니니까 네네, 그거는 그렇죠. 아무튼 뭐 물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바로 뒤쪽에 화장실이 있긴 하네요. 저걸 보다 보니까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제가 물을 조금 틀어놓고 찍으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뭐 샌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요 조명 요 옆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옆에 있는 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옆에서 흐르지? 라고 요 부분을 원래 레저가 가르치잖아요. 요 부분을 찍은 거거든요. 예, 옆에서 흐르는데도 흐르고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을 제가 쳐다보니까 물이 거기서 그러니까 접합 부분 이거죠. 제가 측면에서 좀 단면을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 이제 벽체인 거죠. 여기 이제 그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면대에서 내려오는 그 배관이 여기 세면대에서 내려오는 하수 배관 이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근데 얘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안에 있는 속배관은 얘하고 분리돼 있어요 원래. 안에 원래 지금 매립되어 있는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가는 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이제 위에서 나오는 그 은색 그 주름진관 연결대 그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좀 보통 짧아. 길면 안 돼. 보통 짧아서 물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짧으니까 여기서 이제 흐르는데 문제는 타일이 지금 어느 선에 타일이 시공되어 있냐면 타일이 여기 백시멘트가 도포돼 있고 타일이 한 요 정도 이렇게 타일이 도포돼 있어요. 이렇게 타일이. 그럼 요 사이에 한 2cm에서 한 3cm 정도의 그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는 외벽, 여기는 타일. 요 사이 공간이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 바퀴를 쭉 도는 거. 이 물이 적은 것 같지만 바닥에서 30cm 올라오고 이게 한 바퀴를 쭉 도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 바퀴 차면 쭉 중력에서 물이 이제 뭐 위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계속 차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물이 요 라인으로 쭉 한 바퀴 쭉 다 차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여기도 물이 다 찼고 여기도 찼고 지금 뜬 게 결국 이 물이 차가지고 한 바퀴 쭉 물이 차서 뜬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했으니까 거기 결정적인 건 오다. 측면에도 다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도 물이 여기서 일로 흘러가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차니까 결국은 이 양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뭐 제가 볼 때 좀 막힌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가고 오른쪽으로 흘러오는 거죠. 이게 여기 물이 흐른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었거든요. 육안으로 보인 게. 근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넘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숨는 거구나. 예. 여기가 계속 공사해도 여기 계속 깨졌던 게 그거 때문인가? 그러니까 원래만 되면 얼었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계속 새고 있는 원인이 못 잡으니까 계속 흘러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마. 그 공사는
지금 요렇게 다 그렇죠. 자기를 다 깨내야 되겠죠. 요 밑에 애들은 예, 밑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얘를 뭐 완전히 수리한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얘를 이제 안 새도록 수리하고 예. 다 깨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도포를 하면 이 이제 바닥은 어떻게 해요? 바닥도 해야 되나요? 뭐 바닥은 당연한 거고 그 지금 방수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닥의 방수층 손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방수층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멘트 대한민국의 아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방수층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네. 심지어 뭐 샤워를 아침 저녁 뭐 한 번이 아니라 많이 해버리면 샤워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방수층이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면 안 돼요. 네. 시멘트 방수층은 적당하게 좀 적게 샤워 가볍게 하고 아침 저녁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물을 아주 많이 쓰거나 벽체에 물을 아주 많이 이제 뿌리면 방수층이 손상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면대 쓰실 때마다 물이 계속 벽체를 돌고, 그럼 그게 그 물이 엄청난 거니까 세면대 쓸 때마다 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수층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취약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체가 이렇게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게 방수층이라고 생각하면 가운데 이렇게 물을 쓰시는 경우는 잘 막아요. 가운데 쓰는 경우는 얘가 한 가운데니까 균열이 잘 안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측면에 계속 유입되면 그건 다른 문제죠. 이 외벽하고 접합 부분이잖아요, 그죠? 외벽인 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만나는 부분은 물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이 방수층이 벽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하더라도 결국 얘가 고무가 아니고 시멘트니까 꺾어지는 부분은 균열이 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 물이 계속 유입되는 거는 이 방수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한가운데 떨어지는 건 잘 안 생기는데 근데 지금 얘가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벽을 타고 이 벽면과 위에서 계속 유입되니까 방수층이 빨리 손상이 됐죠. 현재는 방수층이 손상이 됐어요. 레이저 카메라에 물이 나타나고 바닥에도 지금 물이 흥건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수층이 손상됐다. 이 바닥에도 좀 물이 흥건하고 함수율을 찍었을 때도 50%에서 60%, 뭐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함수율 수치, 그다음에 뭐 GPR 이런 걸 봤을 때 방수층 손상이 확실시 된다. 다만 이제 여기 베란다 같은 경우는 한 7, 80% 정도 나오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냥 7, 8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 80%면 물이 좀 흥건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베란다 바닥 방수층도 손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면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도면이지 않습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 요거는 욕실이 안방 욕실이 요거일 거고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게 다 이제 도면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변기 기호거든요. 요거 여기 AD가 하나 있고, AD는 이제 공기 통하는 그 비트, 요 부분은 이제 하수 배관. 또 여기 AD가 또 하나 있고, 요 AD는 이제 에어덕트인데 요거는 이제 얘 그 싱크대 환풍기 에어덕트고 얘는 화장실 에어덕트. 좀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 매립이 돼 있고, 실제로 얘들은 이제 매립이 돼 있습니다. 매립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보이다가 이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버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베란다잖아요. 이 부분에도 물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나요. 여기서 한 80%, 여기서 80% 정도 수치가 나타나니까 제가 이쪽 물이 일로 가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방수층이 오래 지나면 얘가 피트가 있어가지고 이 피트가 이쪽도 벽돌이거든요. 이쪽도 부분적으로는 구멍이 나 있거나 벽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트가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물이 양쪽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옹벽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벽돌로 해놓는 건 상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설비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거 수리 업체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에서 일부러 돈 들여. 원래 옹벽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 그 부집대가 들어보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조적공을 불러가 일단 40만 원짜리 조적공 불러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이쪽은 연결 부속이 보시는 거 눈으로 뽑아도 한 5개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집중식이니까 난방까지 합하면 연결 부분만 한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옹벽이면 그거를 큰 뭐 칼등기와 잘라야 되니까
벽돌 이런 벽돌로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게 망치로 네. 탁탁 치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쉽게 하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벽돌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재는 이쪽에서 물이 많이 새버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네. 또 이쪽에서 새더라도 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통로 역할을 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완전하게 이쪽도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뭐 욕실 1번, 이거 2번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둘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현재 이놈이 이쪽로 왔다가 보는 건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얘가 일로 갔겠지. 얘는 지금 세면대에서 물이 쓸 때마다 새니까 네. 그 물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긴 많아요. 네. 그러나 이게 초기에 조금 흘렀을 때는 뭐 이렇게 빨리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처럼 80%가 찍히면 이미 물이 많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면대고 유입되는 걸 차단해도 네.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그 물은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을 쓰면 또 흐를 여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다 수리하는 거죠. 네, 이놈도 수리하고 이놈도 수리하고. 네. 네. 심플해졌네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 있고 세면대 원인 제거하고 네. 그럼 끝나는 거고 방수층 손상에 대한 그 수리는 또 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시는 게 좋다 네.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그 우수관 쪽에 물이 약간 여기 벽지에 물이 좀 AD를 타고 흐르는지 약간의 그 부분 조금 삐치긴 삐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옥상에 벤출레이터라든지 우수관 쪽에서 비가 오면 조금 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관찰된다. 네, 주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고객님 댁 구속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보라색 짙은 파란색이 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좀 물이 좀 흐른다는 뜻이에요. 아, 예, 여기 밑에 보면 보라색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높은 데서 물이 흐른다는 걸 얘가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쭉 올라가면 그 바위 위에 이제 요 D가 아까 도면상으로는 AD가 있는 자리입니다. 에어덕트. 네.